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가족과 함께 한바탕 전주집밥 4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바탕 전주집밥은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전주시가 주관하는 2020년도 전주시 식생활교육 사업의 일환입니다.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런 속에서 전주시가 전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치유가 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바탕 전주집밥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전에 신청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각자 집으로 택배로 오늘의 요리를 할 식재료가 배달이 된 상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배달되신 분들은 현재 줌 시스템에 들어와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요리를 그냥 배우시고 싶으시거나 참관하실 분들은 네이버 밴드 방송,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훌륭하신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요리도 배우고 그리고 식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이끌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이끌어 가실 선생님은요. 여러분 혹시 슬로우 푸드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건데요. 한국에도 슬로우 푸드 한국협회가 있고요. 전주에도 슬로우 푸드 전주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이신데요. 슬로우 푸드 전주의 대표 김채윤 선생님 모시고 오늘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채윤입니다. 이렇게 또 화면으로라도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한바탕 전주 집밥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전주 집밥이기 때문에 우리 식생활 교육에서 또 전주에 맞는 지역 농산물 그리고 지역 농산물과 함께 연관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식생활 교육에 있어서 바른 식생활, 우리가 식생활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식생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그럼 식생활을 습관화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여기서부터 해요. 아니요, 저기서 저 선생님 하는 거. 네. 지금 이제 로컬 푸드, 푸드 마일리지, 농산물 인증 마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목차를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로컬 푸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눌러주십니다. 자, 로컬 푸드 했을 때 이제 그 이전에 식생활의 3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환경, 건강, 배려라는 3대 핵심 가치를 가지고 또 그 주제를 통해서 5대 실천 지침도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환경이라는 이야기와 건강, 배려를 이야기하자면 식품이 생산되면서부터 또 소비, 또 밥상에 오르기까지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게 되면 환경을 도와주는 거고요. 또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게 되면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자연과 타인에게 또 배려하는 마음, 이런 분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바른 식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농산물 하면 로컬 푸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바른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쓰려면
멀리 외국에서 수입된 수입산을 쓰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생산물을 농산물을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쌀과 두부를 예를 들었는데요. 쌀을 국내산을 샀을 때 아니면 중국산을 샀을 때 이렇게 거리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나 에너지 낭비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로컬 푸드를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이제 지역농, 로컬 푸드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 농사짓는 소농들을 많이 이렇게 장려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가족농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가족끼리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려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그런 농산물들을 많이 팔아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가족농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텃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가족끼리 농사를 지었을 때는 바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부엌으로 바로 가지고 와서 손질을 할 수 있는 이제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탁으로 그리고 가족끼리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한 자존감 형성이 되는 식생활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넘겨보시면 이제 여기는 세계농이라고 해서 가족농보다 굉장히 그 차원이 다르지요. 넓고 큰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우리가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화학 비료를 친다든가 농약을 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환경도 망가지고 우리 건강도 해치는 그러한 농법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넘겨보면 이제 세계농을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중간 그 과정 속에서 이 식재료들이 신선도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또 개인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물론 거리두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소통의 어려움도 많이 있도록 그렇게 뭐 24시 같은데 편의점 같은데 가서 보면 그런 먹거리들이 아주 넘쳐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넘겨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 밥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것을 사려고 한다든가 뭐 아니면 외국 수입품을 산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어느새 우리가 시장 가서 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각 나라에서 오는 그런 재료들이 한 상에 상차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적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우리가 로컬 푸드는 얼굴 있는 밥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적도 모르는 그러한 음식들이 밥상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먹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요. 넘겨보시면 소비자와 생산자와 그리고 환경이 모두 좋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는 가까운 거리에서 신선도가 유지되는 농산물을 먹게 되니까 좋고 생산자는 직거래로 바로 하니까 또 이익이 많이 남을 수가 있어서 지속적인 농업을 할 수가 있고 또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에너지 발생이나 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환경을 살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여기 푸드 마일리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일리지 하면 우리가 외국 여행할 때 비행기를 많이 타면 탈수록 마일리지는 차곡차곡 많이 쌓여서 나중에 공짜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요. 그런데 푸드 마일리지는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운송량과 운송 거리를 곱했을 때 나오는 그 숫자가 결국은 푸드 마일리지인데 푸드 마일리지는 멀리 외국에서 오면 많이 쌓이겠죠. 가까운 우리 거리에 로컬 푸드를 이용한다면 적게 쌓이죠. 이 적게 쌓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에도 좋고 환경도 살려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컬 푸드와 푸드 마일리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푸드 마일리지를 이제 한번 넘겨보시면 각자 각국에서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국산과 외국에서 오는 것들을 푸드 마일리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다르지요. 예를 들면 우리 오렌지 많이 드시지요. 오렌지가 9,52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제주 한라봉을 먹었을 때는 475밖에 1000도 안 돼요.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탄소 배출이 적고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제철 음식을 우리가 이제 많이 먹어야 하는데 이것도 시각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띄워본 건데요. 각 나라에서 오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국산도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는 외국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능하면 국산을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철 음식이 나왔지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그 계절에 맞는 환경에 맞는 온도에 맞는 그러한 식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 나오는 것을 먹으면 뇌를 깨워주고 여름에 나오는 것을 먹으면 피를 맑게 해주고 열을 내려주고 가을에 나오는 것들을 많이 먹으면 영양을 보충해주고 겨울에 나오는 것들을 뿌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이런 다양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그때그때 제철에 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농산물 인증 마크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지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뒤에 보면 3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넘겨보시면 유기농, 무농약, 햇섭이라는 이런 이제 마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료를 사러 갔을 때 한 번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유기농 하면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농산물이고 무농약도 이제 그런 차원이면서 햇섭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학교에 많이 납품하는 그런 것들이 햇섭 인증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섭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우유를 하나 사 먹더라도 우리는 오른쪽에 위쪽을 보면 햇섭이라는 동그란 마크가 있죠. 이런 표시를 보면서 아 이게 안전한 것인가 수입산인가 아니면 뭐가 들어갔나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면서 식재료를 구입한다면 바른 식생활은 굿이겠죠. 예,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선생님. 네. 이 시간. 너무 저희가 이게 요리 강좌만이 아니라 식생활 교육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역시 슬로우 푸드 전주를 대표하시는 회장님으로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오늘 네네. 요리와 재료를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재료가 사실 오늘 좀 복잡하고 많아요. 제가 레시피를 생각을 좀 너무 가볍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서 쉽지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했는데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닭갈비와 콩나물 잡채가 있지요. 이제 콩나물 잡채를 하게 된 것도 전주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했고, 이제 닭갈비 같은 경우에는 또 영양을 생각해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차원에서 닭갈비에는 이제 닭고기의 단백질들이 풍부하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닭갈비 일단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실까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닭갈비를 기름기를 가위로 제거를 하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밀가루나 굵은 소금을 한 스푼 넣어서 조물조물조물해서 깨끗이 물에 세척을 해 놓으세요 라고 제가 올렸는데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시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키친타올에 이렇게 물기를 좀 빼려고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한번 천천히 설명을 이것만 다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요것만요. 예. 닭손질. 예. 혹시 닭손질을 못 해놓으신 분 계세요? 예, 네, 계시네요. 그러면요. 예. 닭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제 닭이 처음에 갔을 때는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세네 덩어리가 갔어요. 그것을 물에 씻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 기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뭉쳐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이렇게 가위로 하라는 이유도 뭐냐면 도마에 놓고 칼로 하게 되면 2차 감염을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위를 사용해서 하면 좀 안전합니다. 좀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위로 사용을 하고요. 일단 기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위로 잘라내세요. 이렇게 잘라내세요. 기름기 있는 곳만 잘라내세요. 제가 지금 손질을 했기 때문에 자를 것이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다 잘라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또 껍질을 안 먹는 분들 또 기호에 따라서 껍질도 제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껍질에도 사실은 콜라겐이 풍부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름 제거를 다 하신 다음에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 덩어리가 크니까 이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내가 먹기 좋은 사이즈로. 너무 크면 먹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다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잘랐으면 이제 밀가루나 전 여기 이제 굵은 소금을 꺼내놨는데 굵은 소금이나 밀가루 중에 한 스푼 한 가지만 한 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이렇게 잡내 제거도 하고 방부제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물조물해서 잠깐 놓으셨다가 찬물로 깨끗이 3번, 4번 그 밀가루나 소금기가 다 빠지도록 깨끗이 씻어서 체망에 받쳐서 이렇게 물기를 조금 빠지도록 해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에다가 담아서 준비해 놓으시면 닭갈비 준비가 완성입니다. 여기 이제 양념은 조금 이따가 하시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까지 되셨지요? 예, 김수희님 다 되셨어요? 네. 우리 김희연님은 조금 걸릴까요? 됐어요? 네네. 네. 그럼 진행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닭갈비에 들어갈 재료들이 이제 여기 많이 있죠. 양파, 고구마, 그리고 고추, 대파, 깻잎, 양배추 준비되셨죠? 그리고 떡도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볶이 떡이죠.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양념으로는 레시피에 있는 그 양념 그대로 지금 가지수가 제가 보니까 10가지더라고요. 오늘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복잡할 것 같은데 요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또 쉬워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할 뿐이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콩나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콩나물을 제가 미리 삶아 놓으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삶는 것도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안 삶았는데 오늘 닭갈비에도 콩나물이 들어가고 콩나물 잡채에도 콩나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준비는 해놨지만 삶을 때는 한 번에 삶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냄비에 이렇게 물을 3컵 정도 넣어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불을 켜두세요. 일단 설명하는 동안 또 물이 끓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냄비에 물을 3컵 담아서 불을 먼저 켜주세요. 네, 냄비에 지금 노승현님, 문은숙님 화면 좀 켜주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잠시 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 있다고 말씀하시고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빠르거나 이럴 때도 켜놓고 조금 빨라요,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숙님, 노승현님 화면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인런의 갤럭시 S10님도 화면 켜주시고요. 전주씨님은 누구신지 모르겠네. 켜주세요. 네, 노승현님 됐습니다. 네, 선생님 네. 하시죠. 네, 이제 닭갈비에 대한 재료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콩나물 잡채 재료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돼지고기가 이렇게 100g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돼지고기도 핏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친타올을 밑에 깔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다른 양념은 전혀 안 했고요. 그대로 핏물만 제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양념으로 할 생강, 참기름, 맛술, 그리고 간장 요 4가지 여기에다가 물 반 컵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콩나물 잡채가 조금 좀 양념이 복잡해요. 3가지로 제가 나눴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제 당면이 있죠. 당면 미리 불려놓으라고 했으니까 불려놓으셨을 텐데 혹시 당면 아직 못 불리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물을 좀 따뜻하게 예. 해서 지금 당면을 담그세요. 먼저. 이렇게 큰 볼에다가 스텐 그릇이든 어디든 당면을 놓고 물을 찬물로 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빨리 불려야 하니까 좀 따뜻한 물로 해주세요. 네, 네. 조금 기다릴 테니까요. 네. 예, 예. 뭐 정수기 물이나 이런 거 무슨 받으셔서요. 물이든 예. 따뜻한 물로 빨리 불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당면을 이제 불려 놓으시고 그리고 당면에 들어갈 양념들을 이렇게 따로 준비했습니다. 물 2컵에 청주, 간장, 그리고 요거는 조청입니다. 조청 그리고 맛술 이렇게 4가지를 양념을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따로 준비하기가 복잡하면 이런 집에서 쓰시는 병을 놓고 그때그때마다 제가 1술, 2술 이야기 하시면 그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마지막에 이제 채소가 애호박과 당근 그리고 풋고추가 있는데 이제 콩나물까지 4가지를 이제 오늘 잡채에 들어갈 채소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 채소에 들어갈 양념을 또 따로 준비해 놨어요. 간장, 청주, 참기름, 그리고 통깨는 마지막에 이제 뿌려줄 거고요. 그리고 설탕을 조금만 넣기 위해서 원당을 조금 준비해 놨습니다. 재료 준비만 다 되시면 요리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시작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물은 이렇게 불을 켜놨으니까 이제 끓을 때 제가 콩나물을 넣을 거고요. 콩나물을 물에 넣기 전에 미리 좀 씻어 놓으셔야 되겠죠? 한번. 예, 씻어 놓으시고 그리고 불을 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아까 손질을 해 놓으셨잖아요. 고기에 양념부터 해서 재워 놓겠습니다. 고기 양념. 네. 닭갈비부터 시작합니다. 닭갈비에 닭갈비. 고기 밑간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닭갈비 먼저 하겠는데요. 양파즙을 제가 준비하라고 했는데 양파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양파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실까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2가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강판이 있으시다면 강판에 갈아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강판에 갈아주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강판이 없다 그러시면 양파를 잘게 썰어주세요. 최대한 잘게. 자,
닭을 재울 밑간 양념을 준비하는데 양파즙이 좀 필요해서요. 집에 강판이 있으신 분들은 강판 쓰시고 아니시면 잘게 다져서 준비하시라고 하시네요. 대부분 다 잘게 강판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아, 그래요.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나 봐요, 오늘. 네, 집에 강판은 웬만하면 있겠죠. 우리 캠핑 가셔서 들어오신 댁은 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다 되신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이렇게 선생님도 해서, 열심히 다지고 계십니다. 최대한 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갈아지신 분은 갈아진 걸로 하시고 이렇게 다지신 분은 다진 걸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기 전에 제가 물을 준비하라 그랬죠. 물과 양파즙을 이제 이렇게 다졌을 때는 물에다 이렇게 담그면 양파의 그 향이 녹아나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닭고기 밑간 중이에요. 양파즙 다지신 분들은 물에다가 양파 다진 걸 섞어서 넣고 조물조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후추를 넣겠습니다. 후춧가루요. 후추 살짝 넣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후추를 넣으셨으면 잘 섞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놓고 그다음에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끓고 있지요.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물이 끓고 있으니까 물을 네. 콩나물 삶으면 되겠지요. 콩나물 삶겠습니다. 선생님, 콩나물은 오늘 두 가지 요리 다 콩나물을 쓰이는데요. 두 가지 한꺼번에 삶으신다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콩나물을 삶으실 때 소금을 살짝 한 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굵은 소금 살짝 넣으시고 그리고 콩나물을 넣으시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넣을 때 지금 뚜껑을 이제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콩나물을 넣고 나서도 뚜껑을 닫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끓여주세요. 선생님, 뚜껑을 안 덮는 이유는 뭐죠? 안 덮는 이유는 지금 끓으면서 이 콩에서 나는 이제 콩이 나물로 이렇게 지금 싹이 나서 채소가 되었지만 그래도 또 비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콩의 이 머리에서 나는 비린 맛을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안 닫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뚜껑을 닫고 싶다 그러면 콩나물을 넣고 바로 뚜껑을 닫아서 김이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이 나면 뚜껑을 열고 찬물로 건져줄 겁니다. 콩나물을 삶았을 때 끓어지면 바로 찬물에 담그는 이유는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콩나물이 아삭아삭한 맛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닭고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닭고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닭고기는 돼지고기보다는 가격면이나 영양면으로도 떨어지지 않지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단백질 식재료 중에 하나지요. 오늘 사용하는 닭다리살에는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닭발이나 닭 날개는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옛날에 어른들이 닭 날개는 애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닭날개가 너무 맛있으니까 어른들이 못 먹게 하느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날개와 또 이런 닭발 이런 데는 콜라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부도 좋게 해주고 또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나 이런 것을 또 도와주고 또 고혈압에도 좋고 두뇌를 촉진시켜서 이제 면역력 증진을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효능을 주는 또 영양 성분이 키틴과 키토산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닭고기는 자주 드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동안 펄펄 끓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한번 뒤집어 주시고 그리고 건져주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닭고기의 효능과 장점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닭고기라면 애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는 내리는 이야기가 면역력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우리가.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시면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도 이제 이걸 여기다 담아서 찬물로 가서 한번 헹궈 가지고 와야 되겠죠. 찬물로 헹궈서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면 이제 면역력이라는 그 뜻 자체가 전염병을 면한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생물이나 우리 인간들의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이제 그러한 면역력이 생기면 대항하고 어떤 병원균이 몸에 들어오면 그런 병원균을 또 죽이거나 무력화하게 해서 이제 힘을 못 쓰게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바탕 전주 집밥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제 콩나물이 삶아지셨으면 이제 양념도 이제 섞을 거지만 여기 먼저 야채를 손질을 먼저 하겠습니다. 야채 손질을 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네, 콩나물 삶아 준비 다 되셨죠? 선생님들 다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좋습니다. 콩나물, 네, 오케이 사인 다 내주셨습니다. 자, 네. 일단 저는 양배추를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놨어요. 근데 이제 아직 안 잘라 놓으신 분은 양배추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칼로 썰어서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요. 그다음 양파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모든 재료는 닭갈비 사이즈나 또 이 양배추 사이즈나 이 사이즈가 조금씩 비슷하게 우리가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도 길쭉길쭉 썰지 마시고 이렇게 반 허리를 잘라서 약간 옆으로 자를 때는 사선으로 눕혔다가 또 똑바로 했다가 사선으로 이렇게 눕히면서 이 사이즈를 조금 넓적넓적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파 이렇게 뿌리 부분은 흩어지게 조금 잘라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양파도 한 조각 네. 썰어서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양파. 그다음 고구마를 제가 이렇게 껍질을 벗길 생각이 없었는데요. 저를 이제 위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깜빡하고 이제 이렇게 벗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서 쓰셔도 되지만 저는 껍질째 그대로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채소나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껍질에 영양이 더 많이 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정말 줄이는 그러한
또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지키고 또 환경도 살리는 그런 차원이겠죠. 역시 슬로푸드 대표님이라서요. 아, 껍질이 정말로 영양의 보고잖아요. 영양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환경을 위해서도 껍질째 먹자는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어요. 네, 고구마 써는 방법은 내가 썰고 싶은 내 마음대로 썰으시면 됩니다. 어떠한 원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기 좋은 사이즈 뭐 다른 재료들하고 비슷하게 써셔도 되고, 고구마는 이제 조금 단단하니까 너무 두껍게만 안 썰면 되겠어요. 조금 익기 좋게 아유, 이렇게. 김 의원님 과감하게 썰어 놓으셨습니다. 네.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입이 크시면 크게 써시고 작으시면 작게 썰으세요. 네, 다들 예쁘게 썰고 계시네요. 고구마 썰어 주시고요. 이렇게 고구마를 썰어서 또 제자리로 갑니다. 다음 고추를 손질하겠습니다. 고추도 다 씻어 놓으셨으니까 그대로 썰겠습니다. 네, 고추입니다. 고추가 이 속에 씨가 있잖아요. 씨를 뺄까요? 그대로 쓸까요? 고추 씨에 비타민 C가 이 고추 과육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 씨도 요리의 성격에 따라서 너무 깔끔하게 해야 되는 그런 요리일 경우에는 다 빼내야 되겠지만, 오늘 닭갈비는 각종 재료를 다 섞어서 볶아 먹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양이 우선이잖아요. 그대로 다 쓰겠습니다. 고추는 이것도 이제 내가 썰고 싶은 대로 썰면 되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사이즈를 너무 쫑쫑쫑 작게 썰는 것보다는 다른 재료와 조금 키를 맞추기 위해서 어슷썰기라고 하지요. 이렇게 어슷썰기로 썰겠습니다. 고추는 좀 두툼하게 어슷 썰어주고 계시네요. 벌써 다 썰으셨어요? 조르네님은 빠르시기도 하네. 아, 오늘의 한 끼님 열심히 썰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 은하수님 두 분이 무슨 사이세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사이좋게 썰고 계십니다. 노승현님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우리 아빠들이. 고추도 제자리로 갑니다. 박은자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박은자님. 문은승님 왜 화면 안 켜셔요? 자, 이제 대파와 깻잎만 손질을 하면 닭갈비에 들어갈 재료를 모두 손질을 하게 되는 거죠. 깻잎 꼭지를 따시고. 네, 깻잎 썰겠습니다. 깻잎은 사각으로 하려면 이 길이를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대로 길게 하고 싶으면 반을 접어서 그대로 길게 썰어도 됩니다. 깻잎은 색깔이 초록색으로 또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 길게 썰기 위해서 저는 그냥 접어서 이렇게 썰어줍니다. 여러분들은 반을 자른 다음에 썰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썰어도 되겠습니다. 작품이 너무 똑같이 나오는 것보다 각자의 개성이 보이도록 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깻잎도 준비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대파 준비만 하면 되겠지요. 대파도 고추 써는 모습처럼 어슷 썰겠습니다. 깻잎 썰었고요. 대파 썰고 계시네요. 대파가 이제 좀 혹시 너무 가늘다 싶으면 그대로 뚝뚝 잘라서 한 3-4cm 정도로 잘라 주셔도 되고요. 이제 굵은 대파다 그러면 이렇게 어슷썰기로 해서 고추와 키를 맞춰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칼질은 굉장히 인상적이십니다. 과감하게. 선생님, 네. 저희 어렸을 네. 때 닭갈비집 가면 네. 저 깻잎이 이렇게 큰 깻잎 말고 깻잎 순이라고 하나요? 아, 네. 그걸 정말 막 그 판 위에 네. 푸짐하게 올려주시면 그 네. 향이 그렇게 좋았는데요. 저는요, 그 깻잎순 이야기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시장에 갔는데 그 깻잎 순을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깻잎 향이 선생님 지금 젊은 오빠님 말씀처럼 깻잎 향이 제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깻잎을 사다가 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이렇게 냄비에다가 지졌는데 세상에 그렇게 제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자리에서 한 냄비를 다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답니다. 아, 깻잎순. 네. 아이고, 추억의 음식이시네요. 네, 진짜. 네. 예. 이제는 이제 양념을 섞어주겠습니다. 양념을 양념을 모두 섞을 거예요. 자, 닭갈비 양념 시작할게요. 레시피에 써 있는데요. 선생님 넣는 순서대로 같이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고추장 보내드린 거 다 하시면 됩니다. 고추장 넣으시고 그다음 고춧가루 2스푼인데요. 혹시 우리는 매운 거 먹기가 좀 그렇다 싶으면 이제 어린이들 많이 이렇게 있거나 하면 1스푼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제 오늘 닭갈비는 약간 좀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한 양념이에요. 그래서 고춧가루 2스푼 들어갔고요. 그다음 간장 1스푼. 네,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까지 넣었습니다. 청주 청주 1스푼. 맛술이에요. 고춧가루 다 넣어야 돼요? 취향대로. 매운 거를 안 좋아하시면 조금 남겨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조청이 있습니다. 조청도 섞어주시고요. 다음 네. 생강을 아주 조금 작은 커피 스푼으로 1스푼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생강은 이제 마늘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치는 않지만 있으면 생강도 같이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리고 마늘 1스푼. 네, 다진 마늘 1스푼. 혹시 마늘을 안 다져 놓으신 분 계시면 지금 다져서 넣으셔도 됩니다.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요. 저희 선생님들 다 그 정도는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네, 박성혜님도 열심히 잘 섞어주고 계시네요. 손조혜님도 잘하고 계시네요. 네. 다들. 이제 마지막 마스코바도 원당이에요. 저희 식생활 교육에서는 정제된 하얀 설탕을 쓰지 않고 항상 정제되지 않은 이런 원당을 쓰고 있습니다. 원당을 또 1스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고요. 여기 참기름과 참깨만 지금 남겨놨습니다. 참기름과 참깨 2가지만 남겨놓고 모두 섞어주세요. 네. 섞으시면 이렇게 되직하게 나오지요. 이렇게 된 이 양념을 어떻게 쓰실 거냐 하면 되직한 양념을 아까 닭갈비 재워놓은 데 있지요. 닭갈비 재워놓은 요 닭갈비하고 양념하고 해서 같이 이제 팬에 볶아줄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납작한 후라이팬보다 살짝 이렇게 깊이가 있는 전골 냄비도 좋고 궁중팬도 좋습니다. 그런 팬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네, 팬 준비되셨나요? 웍이나 궁중팬 이런 거 없으시면 이제 프라이팬 쓰셔도 됩니다. 누가 안 잡아가니까요. 없으시면 그냥 있는 거 쓰셔야죠. 오늘은.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저 이쪽에 도로네님은 뭐예요? 박성혜님은 뭐 준비하신 거예요? 팬이 있으시네. 예. 거기도 괜찮아요. 네. 네, 가겠습니다. 네, 갑니다. 불 켜시고요. 네, 팬에 불 좀 켜주시고요. 켜시고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겠습니다.
자, 팬에 식용유 살짝 두릅니다. 이제 본격적인 닭갈비 요리입니다. 한 긴장하시고. 한 스푼 정도 둘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다가 닭갈비 양파즙과 또 후추로 이렇게 재워놓은 닭갈비를 넣고 물까지 아까 핏물 제거는 다 했었기 때문에 물까지 그대로 같이 부어주세요. 네. 자, 재워놓은 상태의 닭을 그대로 국물까지 팬에 붓습니다. 네. 볶다 보면 닭고기가 색이 변하게 됩니다. 벌써 저기 빨간 이성님 벌써 이성민 양념이 들어갔네요. 몰랐습니다. 네. 볶다가 이 양념을 넣어 주실 건데요. 다 넣지 마시고 반만 넣으세요. 한 스푼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네요. 크게 한 스푼. 네, 일단 양념 다 넣지 마시고 반절만 크게 한 그래서 스푼만 넣어서 닭을 볶아주시랍니다. 네, 그다음 뭐 두 개 있으면 두 개로 하면 더 네. 편할 것 같아요. 네네. 닭을 먼저 양념이 충분히 배이도록 이렇게 볶아주세요. 잘하고 계시지요? 맛있는 네.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밑에 노승현님 뭐예요? 노승현님 왜요? 양념 반절만. 반만 양념을 넣어주세요. 네네네. 닭에다가 반만 넣고 네. 볶아주세요. 반은 지금 남겨놓으세요. 불이 너무 세면 또 물이 다 쫄아서 타니까 불을 중불로 줄여주세요. 중불로 줄여주시랍니다. 닭이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불을 중불로 줄여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준비된 재료 중에 가장 딱딱한 게 뭘까요? 대파요. 대파요? 죄송합니다. 고구마가 제일 고구마부터. 딱딱하겠죠. 고구마를 먼저 넣으시고 또 오늘 떡볶이 떡을 단단한 채로 그대로 쓰고 있죠. 보통 이제 다른 뭐 떡볶이를 한다든가 할 때는 뜨거운 물에 떡을 데쳐서 쓰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대로 써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놨고요. 단지 지금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닥가닥 떼어주세요. 떡을. 이렇게 하나하나 떡이 떨어지도록 떼어서 선생님. 네. 불은 계속 센 불로 하나요? 중불로 해주세요. 네? 불 줄이세요. 중간불로, 중간불로. 아, 중불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마와 떡이 들어간 상태로 해서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중불로 하시고 뚜껑을 닫아서 5분 정도 있다가 야채를 또 넣을 때 양념을 마저 다 넣어 주실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자, 닭 재운 거에다가 양념 반절만 넣고 은하수님 아주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네요. 볶다가 고구마하고 떡만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한 5분 정도 끓여주시랍니다. 불은 여전히 중불입니다. 이제 그 집집마다 가스레인지가 화력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세다 싶으면 탈 수가 있잖아요. 그걸 잘 조절을 해주세요. 너무 또 약해도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릴 수는 있는데 타는 것보다는 약한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이제 충분하니까 요거 익는 동안 또 다른 거를 저희가 손질을 하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고구마랑 떡이 익을 동안 그 다음 거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뚜껑 닫아 놓으셨지요? 얘는 이제 익도록 그대로 놔주시고요. 콩나물 잡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기도 돼지고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를 양념을 먼저 하는 게 좋겠지요. 지금 네, 아유, 잘하셨어요. 지금 콩나물도 한꺼번에 다 쓸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줌 정도만 이렇게 따로 이 닭갈비 쪽으로 갖다 놔주세요. 이렇게 따로 안 빼놓으면 이따가 또 다 써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콩나물을 조금 빼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만지겠습니다. 콩나물 잡채에 들어갈 돼지고기, 네네네, 고기네님 잘하셨고요. 이렇게 핏물이 제거된 돼지고기에 양념을 하겠습니다. 양념. 네, 잠시 닭갈비가 익는 사이에 콩나물 잡채에 돼지고기 밑간을 좀 할게요. 채 썰어진 돼지고기입니다. 핏물을 좀 빼주시고요. 같은 걸로 콕콕콕 찍어서 핏물을 제거한 다음에 선생님의 양념을 잘 봐주세요. 뭐예요 여기? 도르네님 벌써 잡채를 끝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습 복습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생님 너무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천천히 같이 가주세요. 모든 양념들을 이 원재료에다가 바로바로 부어도 되고 또 이렇게 따로 용기에다가 다 모아서 다 어우러진 다음에 해도 되는데 오늘 저는 그릇을 가능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줄이는 차원에서 그대로 여기에다 바로 양념을 하겠습니다. 간장, 청주, 마늘, 생강 이렇게 세 가지를 넣고 조물조물 해주세요. 달콤 쌉싸름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재밌으신가 봐요. 네, 고기 밑간 하고 있습니다. 간장, 청주, 그다음에 다진 마늘, 생강 조금씩 넣고 그리고 여기 참기름을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만 살짝 넣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참기름까지.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양념 해놓고요. 네, 돼지고기 양념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참기름은 하나 남았으니까 일단 여기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지금 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지요. 자, 고구마와 떡이 어느 정도 익었을 것 같아요.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국물도 많이 생겼네요. 불을 세게 했으면 아마 국물이 없을 수 있어요. 불을 중불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야채들을 넣을 건데요. 콩나물은 빼놓으세요. 콩나물은 빼놓으시고 네, 콩나물은 양파. 아직 안 넣어요. 양파 넣으시고요. 양파, 그 다음 양배추 넣어주세요. 양배추 넣으시고요. 양파, 양배추 넣으시고 고추하고 파하고 깻잎은 일단 남겨놓으세요. 남겨놓고 여기 양념 아까 남겨놨던 거 있죠? 이 양념을 네네. 다 부어주겠습니다. 다 섞어주세요. 양념 깔끔하게. 지금 달콤 쌉싸름 이현웅님 요리 하시는 거 맞으시죠? 안 보이니까 보여주세요. 요리하고 계신 거 맞죠? 예. 알뜰 주걱이 있으시다면 가능하면 양념을 이렇게 좀 알뜰하게 깨끗이 남은 양념도 깨끗이 싹싹 긁어서 설거지 하듯이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우리 지금 이성민님은 캠핑 가셔서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가족들과 캠핑을 가서 좋으시겠네요.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날씨에. 오늘 사실 토요일이잖아요. 날씨도 좋고 정말 산으로 들로 뭐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인데 그러니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거 지금 식재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오늘 지금 이게 안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어디 놀러 가실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먹튀 아닙니까? 재료를 받고 안 들어오신 분들 이거 발본 세 번 해서 전주시 게시판에 올릴까 봅니다. 뚜껑을 어떻게 닫죠? 생각하세요? 자, 잠시 또 뚜껑을 닫아서 요거는 5분까지 가지 않아도 돼. 한 2분 정도만 닫아서 양배추가 익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제가 양배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남아있던 양념 다 넣으시고 섞어주셨지요? 그러면 뚜껑을 닫아주세요. 양배추와 양파 2가지만 넣으셨어요. 자, 양배추는 암 발생률을 낮춰줄 뿐더러 철분 흡수를 도와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효능이 있답니다. 특히 겉잎에는 비타민 A와 칼슘이 또 풍부하고 속잎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배추를 먹을 때 그 심지 부분을 거의 잘라서 버리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제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를 했는데 양배추 또한 그 심지를 잘라놨다가 쪄서 다른 과일과 함께 이렇게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비타민 U 성분이 풍부해서 위궤양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답니다. 앞으로는 양배추 뿌리도 버리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심지어는 그 미국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 양배추를 드시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두 부류로 조사를 했는데 양배추를 드신 분들이 유방암에 걸릴 그런 확률이 72%나 낮은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양배추가 이제 뭐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참 좋은 재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 사이 이제 또 익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재료들을 다 섞겠습니다. 여러분 양배추 좋다는 말씀 충분히 들으셨죠? 앞으로 양배추 많이 드셔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이에 지금 닭갈비가 떡도 익었고요. 이제 고구마도 다 익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집어먹고 싶어요. 남아있는 네. 고추, 네, 고추, 깻잎, 파까지 다 넣어주시고요.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이 이제 한 가지 요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준비할 때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복잡했었는데 어느새 마무리가 됐네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요리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간을 봐야 되겠죠. 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간이 안 맞으면 요리는 맛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간을 살짝 보는데 고기를 한 점 이렇게 드셔보셔도 좋고요. 우리 여기 스태프분에게 드셔보라고 해볼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간이 어떤가. 네. 카메라 감독님이 애쓰시니까 맛 좀 보시라고. 싱겁지 않은가요? 맛있어요. 네네. 간이 맞답니다. 자, 혹시 한번. 간이 안 맞으시면 여기 소금을 제가 이제 조금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소금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소금을 한 꼬집이나 2꼬집 정도 이 그 간 상태에 맞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버물버물 해주세요. 마지막에. 자, 다들 완성돼가고 계신가요? 한 번씩 보여주세요. 오늘의 한 끼님 아주 맛깔스럽게 완성돼가고 있고요. 예, 김희연님, 아이고 맛있어 보입니다. 노승현님도 완성하셨고요. 달콤 쌉싸름 이현님도 숨어서 요리를 하고 계셨군요.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이성민님은 거의 작품입니다. 아이고 너무 박성혜님도 마무리하셨고요. 김수인 고기는 막 특별히 뭘 많이 더 넣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은하수님 댁은 조금 연하게 하신 것 같아요. 색깔을 일부러 애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자, 다 박은자님 다 하셨으면요. 하셨죠? 다 하셨으면 이제 아까 또 참기름 조금만 넣고 남겨놓은 게 있어요. 참기름으로 마지막 향을 내도록 참기름 마저 다 부어주시면서 한 번만 섞어서 세팅 접시에 담겠는데요. 제가 여기다 네. 세팅 접시를 준비하시고 콩나물을 언제 쓰려고 하나 궁금하셨죠? 지금 씁니다. 콩나물을 밑에다가 깔아주려고 해요. 이렇게 콩나물을 밑에 깔고 이 위에 닭갈비를 얹어줄 겁니다. 네. 보통 고기 요리를 할 때 보면 밑에 까는 게 뭐 상추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이런 건지 많이 깔지요. 근데 저는 콩나물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콩나물을 깔았습니다. 콩나물 다 쓰시면 안 돼요. 이따 콩나물 잡채에 쓸 콩나물 남겨놓으셔야 돼요. 한 줌만 쓰시는 거예요. 한 줌. 자, 네. 여기에다 이제 완성된 닭갈비를 얹어주세요. 와. 이건 뭐 그냥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식사 한 끼 충분히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들어오신 분들 행운이에요. 닭갈비도 이렇게 메인 요리가 되고 또 콩나물 잡채도 그렇고 준비하시는 운영진에서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렇게 닭갈비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통깨를 또 살짝 뿌려줘야겠죠. 통깨로 마무리를 한국 음식의 하겠습니다. 완성은 네, 한국 음식의 꽃 통깨입니다. 네, 저희 거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먹음직스럽게 보이시나요?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완성해서 내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완성됐는지 보실게요. 한 번씩 보셔야 이제 다음 요리로 넘어가니까 어떠세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완성작들. 네, 각자들 다들 나오고 계십니다. 오, 이성민님은 진짜 예술이시네요. 오늘의 한 끼님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노승현님. 네. 노승현님은 이게 남자분이시라 잘 못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김수희님도 너무 맛있게 나왔고요. 은하수님도 담고 계시네요. 아이고 맛있어 보이. 손조연님 정말 웍에다 그냥 너무 일품 요리입니다. 일품 요리. 아이고 네네네 너무들 다들 잘 찍어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도 캠핑 가고 싶어요. 이성민님께 다음에 가실 때 데리고 가주세요. 요리 제가 해드릴게요. 가서. 우와, 객가셨어요. 아유 너무 멋있는데요. 이성민님 댁은. 네네네. 가경님 댁 다 계셨죠? 다 되셨나? 요리가? 아직 안 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손을 예, 가경님 너무 우와. 저기 떡을 많이 드린 것 같아. 아이고 맛있어 보입니다. 이현옥님 너무 잘하셨고요. 요리 과정을 안 보여서 저는 요리 안 하시고 딴 일 하시나 했더니 맛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닭갈비는 이제 한쪽으로 빼놓고요. 그 다음 요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서 저기서 너무 젓가락 가져온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요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양배추와 또 양파가 들어갔으니까 양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요리를 하겠습니다. 네. 양파에는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등 그 순환기 계통을 예방해 줄 뿐더러 또 인슐린 분비가 되어서 당뇨병 예방에 양파가 아주 좋다고 해요. 미국의 이제 A&M 대학이라는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
매일 양파 반쪽 이상씩을 드시는 분은 좋은 콜레스테롤,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LDL, HDL 하면서 좋은 것,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좋은 콜레스테롤이 30%를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파는 혈액순환에 아주 좋으니까 우리 많이 드셔서 건강 관리 그리고 면역력 높이는데 다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네. 슬로우푸드 협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네. 박사가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박사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건강과 환경을 항상 함께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또 농부들을 우리는 이렇게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슬로푸드 운동을 처음에 할 때 가장 마음을 움직였던 게 무슨 문구가 있었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공동 생산자다라는 그 말. 저도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게 왜 공동 생산자인지 아시겠죠? 소비자가 농산물을 우리 농부들이 그 생산자들이 농사 지은 것을 열심히 사줘야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저 멀리서 오는 수입품을 먹을 때는 이분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주는 것이 결국은 생산을 하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공동 생산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와 닿더라고요. 예. 예. 선생님 말씀 명심하면서 다음 요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콩나물 잡채를 하겠습니다. 콩나물 잡채. 또 복잡하지요, 재료가. 일단 돼지고기를 아까 재놨어요. 양념으로 재 놓으셨고요. 이제 참기름은 여기 조금 남겨놨는데 이제 이 나머지 그릇은 치워주시고요. 여기 당면이 그동안 계속 불어서 이렇게 다 부러진 거 이제 졌는데 사실은 오늘 당면이 완전히 불지 않았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삶으면서 할 거기 때문에 늦게 담그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이 놓고 먼저 재료, 야채를 먼저 손질을 해야 되겠지요. 애호박이 있습니다. 애호박 한 토막 있지요. 애호박을 칼질을 할 때 동그랗게 썰지 마시고요. 오늘 잡채는 거의 길이가 한 3, 4cm 이상 이렇게 손가락 한 개 크기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사이즈로 거의 손질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호박도 동그랗게 하면 안 되고 길쭉하게 해야 하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썰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썰어도 되고 혹시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돌려깎기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껍질부터 이렇게 돌려가면서 깎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오늘 또 아버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써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썰어 가세요. 이런 식으로. 네, 굵기는 콩나물 굵기보다 살짝 굵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돌려깎기식으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실 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돌려깎기식으로 해서 겉과 과육과 호박 씨가 따로 이렇게 이제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거는 우리 궁중 요리나 전통 음식 할 때 이제 얌전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로 썰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씨가 나오잖아요. 이 씨는 또 다 쓸 거예요. 오늘 호박씨에도 아주 다양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씨 들어있는 이 애호박은 다 쓸 거예요. 근데 씨가 있는 거는 저는 조금 따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썰기는 써는데 같이 놓지 말고 조금 따로 놔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세로로 썰으신 분들은 채를 써시면서 가운데 씨 부분은 좀 굵게 해서 따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씨보다 과육은 조금 더 가늘게 썰어 주시고요.
노승현님 이제 그거는 너무 많이 쌓으셨고요. 두세 장만 놓고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네. 따로 빼주시고요. 이렇게 한 장씩 네. 놓고 썰어도 되고요. 아유, 조심하세요. 네. 뭐니 해도 진짜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니까 손 안 다치게 네, 조심하세요. 잘하시네요. 그렇게 높게 쌓아놓고도. 네. 네, 다들 지금 호박을 썰고 계시네요. 네. 우리 도르네님은 할 일이 없으셔. 미리 다 해놓으셨어.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부지런하시네요. 자, 호박을 씨 부분과 가육 부분을 이렇게 따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 썰겠습니다. 당근. 네, 호박 다음에 당근 썰게요. 당근도 호박과 길이가 같으면 되니까 처음에 세워놓고 일단 옆을 한번 잘라준 다음에 이 잘라진 면을 바닥에 이렇게 대주세요. 안전하게. 네,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이렇게 굵기는 호박 과육 굵기만큼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써는 것을 편썰기라고 하지요. 납작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잘하고 계시나요? 볼 때마다 김의원님의 칼질은 시원시원하시게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현옥님 때 왜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네. 가경님 때 그 옆에서 아이가 도움이 좀 되나요? 임보라님 그 당면 됐습니다. 그렇게 네, 일단 네. 준비해 놓으세요. 네, 콩나물도 잘하셨고요. 네, 이제 지금 당근 썰 차례입니다. 당근. 고추가 왜 이렇게 많아요? 네. 그냥 캠핑 용품이신 것 같아요, 저기는. 자, 당근 썰고 계시지요? 당근도 채 이게 썰어주세요. 채를 써는 건데 이제 보통 채 써는 것보다는 잡채에 들어가는 채는 조금 굵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칼질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 손질은 쉽습니다. 은하수님은 모녀지간이신가요? 아니면 자매지간, 모녀지간이세요? 와, 어머니가 지나치게 동안이신데. 이렇게 말하면 따님이 상처받으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부럽습니다. 엄마는 너무 좋아하실 때. 이모님 같으시네. 엄마보다. 자, 이렇게 해서 당근도 준비가 됐지요. 네, 당근까지 네. 썰어 준비했습니다. 까지 준비를 하시고 이제 고추만 하면 되겠지요. 네, 고추. 다음 고추입니다. 예. 네. 고추를 닭갈비 할 때는 우리가 씨째 그대로 썼지요. 그런데 잡채에는 고추 씨가 들어가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깝지만 고추 씨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고추가 길이가 좀 길지요. 그래서 고추를 반씩 잘라주세요. 일단 짧은 거는 그대로 해내도 되는데 오늘 고추가 대체로 기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반씩 잘라주시고 길게 반씩 이렇게 갈라주세요. 끝부분에는 씨가 별로 없으니까 이대로 갈라놓은 채로 채썰기를 하겠습니다. 채썰기. 네. 고추가 너무 기니까 반 잘랐고요. 이제 가운데로 배를 갈라서 채를 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해주십시오. 혹시 씨가 좀 많으면 씨는 털어내시면 됩니다. 예. 고추 씨를 뺄 때는 이렇게 작은 쪽 요거 주세요. 작은 티스푼이나 이렇게 작은 스푼으로 긁어주세요. 그러면 씨 빼기가 아주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어주시면 됩니다. 칼로 하지 마시고 스푼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시는 걸로는 우리 노승현 아버님이 최고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히 정말 따랐습니다. 예. 보기가 좋으네요. 이렇게 모든 아빠들이 저렇게 요리를 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좀 더 화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이제 여성분들은 화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남성분들도 화목해야 될 텐데.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그럼요. 아빠들이 요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성장하면 다 객지로 나가잖아요. 그 객지로 나갔는데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뭐 와라 해도 사실 아이들이 오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자주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요리가 들어가면 다르더라고요. 그 어느 단체에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집에 부모님 계시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언제 어떤 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거의 뭐 7, 80%가 엄마의 밥이 그리워서 집을 간대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엄마 집밥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아이들에게 그러한 또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도 부모로서 또 해야 할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추억의 음식이 하나 있으시겠지요? 결론은 지 배가 고파야 부모님 생각이 난다는 얘기군요. 그래서야 될 일이니까 그냥 시시때때로 하루 24시간 잘 때 빼놓고는 부모님 생각에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배고플 때만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한다면 뭐 더 말할 나이가 없겠지요. 그런데 무엇인가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끈을 만들어 주는 것도 네. 중요합니다. 네. 없는 것보다 올 게 있어야 오겠죠. 자, 문화수님 모녀는 서로 먹여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닭갈비가 다 완성이 되어서 드시느라고 정신 없으시고요. 아니요, 채 썰어놓은 거 제가 보니까 채 썰어놓은 거 하나 식재료. 집어주시면 네, 그거는 뭐 괜찮은 현상이에요. 저희가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도 오이 썰 때 이렇게 씨 남기면 그거 어떻게 해요? 하면 먹으라고 해요, 그냥. 먹으면 아이들이 그 본래의 식재료의 이제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미각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근이나 오이나 막 이런 거 평소에 잘 안 먹는 것들 먹어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준비가. 왜 이렇게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저기는 고추를 집에 있는 거. 임무라님 집에서 고추를 더 가져오셨어요? 오, 웬 고추가 이렇게 많아요? 좋아하시죠? 네, 가져오셨답니다. 네. 고추를 좋아하시나 봐요. 거의 고추 잡채 수준입니다, 지금. 네. 네. 자, 여기까지 준비되셨지요? 네,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물 한 잔 드시고요. 자, 이제 불을 켜십니다. 팬에 불을 켰습니다. 이제 같이 가실 거예요. 선생님 당면 건져 놓을까요? 당면요? 이따가 할 때 바로 네, 건져도 네, 되니까 그냥 번거롭지 않게 하려고요. 네. 최대한 과정을 좀 축소할게요. 자, 팬에 불을 켜시고 식용유 자, 팬에 살짝 식용유요. 둘러주시고요. 준비된 야채를 하나하나 볶겠는데요. 오늘 야채라고 해야 애호박과 당근 두 가지고요. 고추는 뭐 나중에 살짝 그 열기만 오면 이제 되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당근과 애호박이 있는데 아무거나 먼저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애호박을 먼저 넣겠습니다. 가능하면 색이 연한 색을 먼저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요. 애호박을 넣고 볶아주시겠습니다. 여기 안 하고요. 저 볼에다 그냥 직접 네, 볶아요. 네, 네. 야채를 볶아서 담아놓을 이렇게 큼지막한 그릇을 하나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당면이랑 야채랑 다 섞어질 수 있는 사이즈가 되면 되겠어요. 볶아서 접시에 따로 이렇게 펼쳐서 식히고 이런 과정을 제가 생략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네, 하시고. 큰 양푼 하나 있으면 됩니다. 자, 애호박 볶을 때 기름 살짝 둘렀지요. 그 다음에 소금, 고운 소금 이렇게 엄지 검지로 한 꼬집만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겠어요? 아,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네. 자, 애호박 볶고 있죠. 애호박은 너무 오래 볶으면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중불보다 좀 센 불 쪽 중간으로 중강불 정도 켜서 빨리 볶아내시는데, 자, 과육만 제가 넣었어요. 이제 씨 부분 넣겠습니다. 씨 부분이 더 연하고 물렁해서 이 과육을 먼저 익힌 다음에 씨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잘 볶아주세요. 소금 한 꼬집 넣으셨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네. 되게 빠르세요. 아, 우리보다 다 일찍 해. 아, 네. 이제 야채들을 다 씻어 놓으시고 준비를 잘 해 놓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재료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 보여서 우리 참여자님들 힘들게 하실까봐 미리 다 씻어 놓으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아유. 겁이 나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애호박이 다 익었다 싶으면 큰 볼에다가 갖다 쏟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좀 펼쳐 놓으세요. 볼에서 식도록 펼쳐주시고, 팬은 다시 가스레인지에 제자리로 와서 식용유 살짝 둘러주시고, 우리 당근 같은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지용성 식품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효능을 훨씬 배가 되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당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볶다 보면 색이 더 예쁘게 바뀌거든요. 자, 여기도 소금 한 꼬집 넣으시겠습니다. 아, 테레비 나오는 쇼트처럼 방금 선생님께서 소금을 하늘 공중에서 뿌리셨습니다. 집에서는 이러면 등짝 맞습니다. 하지 마세요. 당근 볶고 계십니다. 당근. 노승현님, 왜? 아우, 우리 손초연님, 아우, 먹질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주부의 내공이 느껴지시는. 네. 자, 당근이 점점 색이 짙어지지요. 익으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당근은 많이 안 볶아도 돼요. 살짝 이렇게 이제 색만 살짝 변했으면 바로 볼로 갖다 담아주세요. 아까 호박 담아놨던 그 볼에다가 같이 섞어주세요. 그래서 또 펼쳐주시고, 마지막 이제 고추만 남았죠? 고추를 살짝만 열기만 쐬어서 낼 거예요. 고추는 기름 식용유 넣지 말고 그대로 그냥 남은 여기 남아있는 식용유로 네. 충분할 것 같아요. 그대로. 남은 기름으로 살짝만 고추는 볶아주세요. 우리 은하수 모녀님은 절대로 앞서가지 않고요. 선생님이 딱 하라는 말씀만 하고 계세요. 모범생입니다. 자, 이렇게 고추도 볶았으면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볼에다가 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야채가 이 볼 한 군데에 다 들어갔지요. 네, 호박, 당근, 고추 볶은 게 큰 볼에 지금 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당면 양념이랑 물 준비되어 있지요. 물을 그 볶아낸 팬에다가 그대로 닦아내지 않아도 돼요. 기름기 남아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거기에다 물을 부어 주시고요.
물을 부어주시고 불을 켜세요. 센 불로 켜주세요. 센 불로. 물이 끓어야 하니까 일단 센 불로 불을 켜서 물 3컵, 한 2컵 넣은 거 맞지요? 2컵. 네, 물 2컵. 자, 이제 여러분들 또 하시는 동안, 마무리되는 동안 제가 요 물 끓이는 동안에 잡채에 대해서, 이제 콩나물 잡채잖아요. 잡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잡채는, 섞일자, 나물채, 그래서 나물 종류, 채소 종류를 이렇게 섞어서 먹는 음식을 잡채라고 합니다. 잡채 조리법에 보면 이제 1670년이라고 아주 먼 옛날이죠. 그때 안동 장씨인 장계향이라는 분이 음식 디미방이라는 조리서를 집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디미방의 조리법을 보니까 채소와 버섯, 나물, 꿩고기 등을 가늘게 썰어서 손질을 해서 위장으로 볶은 다음 즙을 뿌려서 먹는 음식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음식 디미방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 근데요, 그건 네. 그렇고 선생님, 네네. 이게 음식 디미방이라는 그 요리책이 네. 조선 시대 때 쓰여진 걸로 아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게 적혀 있나요, 그 책에? 아, 업무가? 맞아요. 그 음식 디미방 그 원본을 보니까 옛날 그 우리나라 훈민정음에 있는 그 글 그대로 아.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훈민정음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그걸 또 다른 분들이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한 그 책으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장계양이라는 분이 이제 여성이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를 만든 게 바로 음식 디미방이랍니다. 아, 한글이군요. 네. 다행입니다. 훈민정음도 뭐 한글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이제 나온 잡채를 보면 꿩고기가 항상 등장을 해요. 그때는 꿩고기가 아마 흔했나 봐요. 예. 그래서 예, 잡채에도 꿩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먹는 음식이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 사이에 물이 끓지요. 이때에 이제 당면을 넣겠습니다. 당면을 속도 작은 거 당면을 물에서 건져주세요. 당면을 건져주시고 물이 끓고 있으니까 바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제가 식용유 한 스푼 내지 1.5스푼 정도 준비하라고 했을 거예요. 식용유를 같이 넣어주세요. 새로운 방법이지요. 잡채할 때 왜 물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는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은 잡채를 삶아서 건져서 식혀서 이렇게 무치는 방법이 아니고 이 상태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조리를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용유를 같이 하는 것은 삶으면서 볶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끓이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잡채가 혹시 당면을 시작하기 전에 담그신 분들은 아마 물이 조금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아직은 더 붓지 마세요. 일단 끓여보세요. 끓여보시다가 당면이 물이 다 졸아졌는데도 당면이 안 익었다. 그럴 때는 물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원래 한 30-40분 이상 불려서 하신 분들은 그대로 제가 물량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해서 끓여주세요. 이렇게 또 끓이는 동안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충분하시죠? 그래서 이제 잡채를 당면이라고 하잖아요. 이 잡채에 들어가는 당면. 그 당시에는 당면이 들어가지 않는 잡채였더라고요. 그런데 당면이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이후에
1830년인가 그때부터 당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당면인데 당나라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당면이라고 한답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끓고 있고 이제 놀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바쁘다고 했지요. 여기 야채 있죠. 그리고 콩나물 삶아놨죠. 이 콩나물과 야채를 이제 섞어주세요. 당면은 계속 끓게 놔두세요. 끓게 놔두시고 야채만 섞어주시고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야채 양념을 아까 따로 준비한다고 제가 그랬지요. 야채 양념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접시가 굉장히 여러 개인데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너무 황홀하네요. 자, 여기 채소 양념, 간장 기억하시기 좋게 하나하나가 한 스푼 이렇게 준비했어요. 간장 한 스푼, 청주 한 스푼, 참기름 따로 나중에 할 거예요. 참깨하고 참기름은 항상 맨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여기에 설탕 한 스푼 이렇게 해서 설탕은 단 것을 싫어하거나 기호에 따라서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스푼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 놓으세요. 자, 아직 당면 섞지 않은 콩나물과 당근, 애호박, 고추에다가 양념을 넣고 일단 한번 먼저 섞어 놓습니다. 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네네. 잡채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면이 아직 좀 더 풀어야 하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이충이라는 분이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 잡채를 만들어서 왕에게 올렸대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광해군 때라고 하네요. 광해군이 잡채 맛을 보더니 너무 그 맛이 좋아서 잡채에 반한 나머지 그에게 호접한사라는 벼슬을 내렸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잡채가 그러면 궁중 요리에서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지요. 아주 고급 음식, 우리나라 뭐 잔치나 큰일 때는 항상 잡채가 빠지지 않는 메뉴 중에 하나였지요. 자, 그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당면이 다 물을 다 빨아 이렇게 흡수해서 물이 이제 없어요. 당면을 혹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하나 드셔보셔도 괜찮아요. 네,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아는 건 먹어보면 압니다. 젓가락에 돌돌 이렇게 말아서 한번 드셔볼게요. 잘 익었어요. 네. 자, 불을 좀 줄이시고요. 살짝 줄여서 약하게 이제 너무 물이 다 쫄아버리면 안 되니까 약간 수분이 남은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고기를 넣을 거예요. 돼지고기 양념 다 되어 있지요. 이 잡채를 한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한쪽에다가 돼지고기를 살포시 내려보세요. 이렇게 네. 해서 한쪽에서 돼지고기를 볶아주세요.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불을 조금 키워야겠지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좀 센 불에서 빨리 볶아주는 것이 육즙을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불을 살짝 키우고 돼지고기를 빠르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당면은 그대로 옆에 있습니다. 이 당면을 어디 그릇에 따로 또 빼놓으면 그 설거지 그릇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생략하는 거예요. 우리 주부님이라 생활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게다가 또 어쨌든 설거지 그릇 하나 더 나오면 세제 써야죠, 물 써야죠. 네, 환경을 살리는 차원도 되고요. 플로우 전부의 대표님이십니다, 역시. 네. 자,
고기가 점차적으로 색이 변하면서 잘 익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고기가 붉은색이 다 없어졌다 싶으면 당면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같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 불이 너무 세면 이제 줄여주세요. 불을 줄여주시고 고기가 다 익었으니까 불 조절 좀 해주시고요. 불 줄여주시고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양념들 청주 또 조청 청주와 조청, 그리고 간장 간장까지. 이렇게 양념을 이제 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같이 네. 자 이렇게 국물이 없지요. 예, 이렇게 국물이 거의 없도록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고요. 이제 돼지고기는 될 수 있으면 좀 충분히 완벽하게 익어야 되니까 양념 다 넣고 한번 조금 센 불에서 호로록 한 섞음 끓인다고 하죠. 이렇게 네. 끓여주세요. 혹시 국물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불을 세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볶아주시고 국물이 거의 없다 그러면 불을 조금 약하게 해서 살짝만 볶아주시면 어차피 당면과 고기가 이제 지금 다 익었어요. 다 익은 상태이니까 저는 이제 불을 끄려고 합니다. 고기와 당면이 다 익었고 물도 다 스며들어서 이렇게 바닥에 안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당면을 불릴 때 사실은 조금 긴 것들은 먹기 좋게 잘라서 이렇게 불려도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보고 당면이 너무 길다 싶으면 먹기 좋게 살짝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면은 좀 기른 걸 면치기라고 하죠. 요즘 젊은이 맞아요. 예, 소리 내면서 예, 예. 먹는 맛이니까요. 그런 너무 것도 작게 있어요. 자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이제 저쪽 한번 놔두시고요. 자, 어떻게 다 돼가고 계신가요? 한번 저쪽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네. 윤보람님은 거의 저쪽에서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마무리를 선생님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완성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당면과 고기가 이렇게 다 익어진 팬을 들고 야채 버무려 놓은 볼로 갑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섞어주는 일만 남았어요. 같이 섞어주세요. 뜨거우니까 손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저나 지지개 등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같이 버물버물 하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섞어주신 다음에 잘 섞어졌다 싶으면 맨 마지막에 뭘 넣으면 될까요? 노승현님 카메라가 뒤집어지셨어요. 잘 섞어졌지요? 잘 섞어지셨으면 여기 참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있어요. 참기름 넣고 그다음에 통깨를 지금도 조금 다 넣지 말고 한 반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 반 정도 넣으시고 섞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세팅했을 때 위에 또 뿌려주겠습니다. 혹시 집에 검정깨가 있으면 검정깨를 마지막에 뿌려줘도 아주 이쁘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콩나물 잡채도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세팅을 하면 되겠어요.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예쁜 접시에 담아보세요. 콩나물은 사실은 이제 콩을 발화시켜서 만들어진 콩 채소라고 할 수 있지요. 땅에서 씨를 뿌려서 채소를 키운 게 아니고 그 콩나물에 대한 또 일화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콩나물은 어찌 보면 요즘 같은 시절에는 더 효자 식재료가 아닌가 싶어요. 가격 저렴하지요. 흔하지요. 또 영양성분도 만만치 않게 좋은 것이 바로 또 콩나물이더라고요. 콩나물을 우리가 식품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우황청심원 우리 어디 시험 보러 가고 막 가슴 떨리고 그럴 때 우황청심원 많이 드시죠. 그 우황청심원에도 콩나물의 효능이 들어갔답니다. 콩나물 뭐 이렇게 짧게 싹을 틔워서 말려서 이렇게 그 우황청심원 속에 들어가서 약재로도 사용했던 것이 바로 콩나물이고요. 특히 우리 전주에는 전주 신미라는 식재료가 있어요. 그 속에 콩나물도 들어갑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또 콩나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주의 콩나물국밥 네,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어디를 가나 전주 콩나물국밥은 다 있더라고요. 네. 곳곳을 가. 한바탕 전주 집밥이잖아요. 전주의 대표적인 신미. 다음 시간에 선생님 한 번 더 오시니까 네. 그때 전주 신미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늘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전주 신미에 해당되는 게 애호박과 콩나물. 깨는 제가 올릴까요? 네네. 마지막에 깨 올리는 사람이 요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잘 이쁘게. 예,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한번 양쪽 다 요리, 완성 요리. 깨를 위에 뿌려주는 거는 이제 아무도 여기 손댄 사람이 없고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라는 그런 표시로 받아들여도 좋은 그러한 이제 이제 의미죠. 여러분들의 작품들을 한 번씩 하신 분들 볼까요? 이성민님 하셨고요. 와, 김수윤님 완벽하십니다. 네. 너무 잘해주시고요. 은하수님. 이나수님도 아이고 모녀가 정말 애쓰셨습니다. 알콩달콩. 그래서 딸이 써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부럽습니다. 김희연님도 너무 하셨고요. 노승현님 너무 애쓰셨어요. 오늘 아버님이 옆에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긴 하군요. 밑에 노승현님 너무 고생하셨었고요. 김희연님 시원시원한 칼질이 인상적이었던 우리 김희연님도 완성했습니다. 이현웅님 다 되셨어요? 예. 아이고 안 보이는 속에서 그렇게 솜씨를 발휘하고 계셨군요. 우리 가경님 안 되셨어요 아직? 가경님 요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이고 얌전하기도 하셔라. 자, 오늘의 한 끼님도 너무 멋있게 잘 해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캠핑장에서 저희들의 드시고 계시네 글쎄. 뭐예요 요리를 보여주시라니까 혼자서 막 드시고 계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다 완성이 됐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자, 오늘 다들 요리를 완성하셨는데요. 오늘 열강을 해주신 선생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날씨도 좋은데 밖에 안 나가시고 집밥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든든했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 남성 따질 거 없이 모든 분들이 함께 요리를 할 줄 아는 조리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만 마칠까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슬로푸드 운동을 주도하고 계시는 슬로푸드 협회 슬로푸드 전주의 대표이신 김채윤 선생님 모시고 두 가지 요리를 해왔습니다. 콩나물이 전주의 대표 음식인 콩나물이 들어간 두 가지 요리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네이버 밴드 한바탕 전주집밥에 오늘 이 동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이 동영상의 댓글에다가 오늘 요리하신 것들 사진 찍으신 인증샷 소감문, 후기 이런 거 올려주시면 6분 선정해서 상품을 집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꼭 동참해 주시고요. 선정되신 분들은 재료를 받으셨지만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 줌은 아니고요.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 또 오전 11시, 오후 4시에 방송이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